우리의 행성. 숨 막히게 푸른색과 소용돌이치는 흰색이 어우러진 구체가 고요하고 별들이 흩뿌려진 우주의 어둠 속에 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광활한 우주 속에 자리 잡은 평온한 보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겉모습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격변과 엄청난 변화, 그리고 꺾이지 않는 생존 의지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 주위를 공전하는 바위가 아닙니다.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불과 얼음의 대서사시, 대격변과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장대한 삶의 이야기를 따라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시간 이전에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가스와 먼지로 소용돌이치는 성운에서 우리 세계가 혼돈 속에서 탄생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질적인 색깔의 하늘 아래 원시바다의 해안에 서서 대륙이 충돌하고 산이 솟아오르며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바위, 모든 협곡, 모든 화석화된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서사이며 우리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수많은 세계가 흥망성쇠를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궁극적인 이야기이며 이 단 하나의 소중한 세계가 겉보기에 무관심해 보이는 우주에서 어떻게 생명의 안식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우리의 여정 동안 우리는 지구의 위대한 자서전에서 9가지 중요한 장을 탐험할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형성기와 우주로부터의 끊임없는 운석 폭격부터 깊고 어두운 물 속에서 생명 자체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행성이 자체 공기에 질식했다가 산소가 풍부한 대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 거대한 생명체들이 지표면을 거닐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번성했던 생명의 제국이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은 이 행성의 놀라운 회복력과 재생 능력에 대한 증거이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파괴와 재생의 순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 그 이상입니다. 이 고대에 전개되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행성 진화의 이러한 시대를 탐색하면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 이야기의 어떤 장이 여러분을 가장 매료시키나요? 이 웅장한 이야기 속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경외감을 안겨주나요? 이제 우리와 함께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고향 이야기이자 생존과 혼돈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장대한 서사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 태양이 생기기 전에는 오직 차갑고 희미한 성간 공간의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은하계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거대하고 오래된 가스와 먼지 구름, 즉 성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것은 떠다녔습니다. 폭발한 별들의 고요한 유령이자 창조의 원초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우주에 인내심 많고 끈질긴 건축가인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흩어진 입자들을 모아 느리고 장엄한 나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한히 작은 알갱이와 원자들이 공통의 중심으로 이끌리는 우주의 발레였습니다. 이 모임은 온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안쪽으로 붕괴되면서 그 중심부의 압력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나선형은 더욱 빨라져 100억 킬로미터가 넘는 뜨거운 물질에 회전하는 원반, 즉 원시 항성 원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새로운 별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과 중력으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이 항성 용광로는 맹렬한 태양풍으로 주변 원반을 강타했고 가벼운 가스들을 날려버리고 무거운 암석 형성 원소들을 남겼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이 원소들은 행성들의 씨앗이었습니다.
모래알보다 크지 않은 먼지들이 정전 기력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자갈이 되었고, 자갈은 바위가 되었으며, 바위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행성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행성들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우주 건설 현장은 혼돈의 충돌 경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원반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궤도가 교차했고, 끊임없이 폭력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충돌은 창조적인 행위였고, 작은 몸체들을 합쳐 더 큰 몸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잔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궤도에 한 승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시 행성이 운과 중력적 이점의 조합으로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주변 물질을 쓸어 담았고, 그 중력은 점점 더 우세해져 원반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녹아내린 암석의 구체, 수천 도의 액체 마그마가 불타는 빛나는 구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니었지만 그 맹렬하고 뜨거운 배아였습니다. 부모별의 섬광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행성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구는 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표면은 단단하지 않고 용암의 지구적 바다였으며, 대류에 의해 끊임없이 휘저어지고 태양계 형성의 남은 잔해에 의해 폭격을 받았습니다. 땅도 물도 공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질식할 듯한 먼지와 기화된 광물로 가득 찬 하늘 아래 액체 암석에 타오르는 열기만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행성은 어지럽게 회전했으며 아마도 6시간 만에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을 것입니다. 이는 어린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현기증 나는 빛과 그림자의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는 여전히 혼잡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지구의 중력장은 이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주의 자석처럼 끊임없이 소행성과 미행성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각각의 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었고, 마그마 바다의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고 녹아내린 암석을 수천 킬로미터 밖 우주로 흩뿌렸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행성의 질량과 결정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더하여 그 표면을 수백만 년 동안 영원히 액체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어떤 지각도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원소적 분노의 가마솥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충돌 중 하나는 우리 세상을 영원히 바꿀 운명이었습니다. 현대의 화성 크기 정도 되는 또 다른 행성 크기의 물체, 즉 원시 행성이 치명적인 충돌 궤도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테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거대한 스치는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충돌은 우리 행성 역사상 가장 격렬한 사건이었습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수조 배 더 컸으며, 테이아의 철핵과 지구 멘틀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기화되었습니다. 충격파는 녹아내린 행성을 찢어 발겼고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지구와 테이아의 혼합물인 초고온의 암석과 금속 구름이 손상된 행성 주위 궤도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지구는 고리, 즉 적도를 둘러싼 빛나는 잔해띠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력은 다시 한번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기화된 암석 고리는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자들이 뭉쳐 점점 더 커지다가 하나의 거대한 구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끊임없는 수행자였으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충격으로 탄생했습니다. 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달의 탄생은 어린 지구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력은 즉시 안정화 앵커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했으며, 태양 주위를 여행하면서 격렬하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의 중력은 이러한 흔들림을 잠재웠고 우리 행성에 안정적인 자전축 기울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안정성은 수십억 년 후에 예측 가능한 계절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복잡한 생명체 발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구와 새로운 위성 사이의 춤이 시작되었고,
우리 세상의 미래를 형성할 중력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달은 또한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25,00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위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괴물처럼 보였을 것이며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려오섭 배 이상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중력은 강력한 조성력을 발휘했는데 아직 존재하지 않던 물의 바다가 아닌 광대한 마그마 바다에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용암 조류를 만들었고 행성 표면을 휩쓸었습니다. 달의 존재와 힘을 끊임없이 휘젓는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조성 마찰은 핵의 지속적인 방사성 붕괴로 인한 열과 계속되는 작은 충돌의 에너지와 결합하여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용융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행성은 분화되고 있었습니다.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액체 마그마를 통해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행성 분화라고 알려진 이 과정은 지구의 밀도가 높은 금속 핵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더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 그리고 결국 지각을 형성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행성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뚜렷한 층으로 내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궤도에서 주요 잔해들을 쓸어내면서 거대한 충돌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열이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행성 표면은 생성되는 열보다 더 빠르게 엄청난 열을 우주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마 바다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현무암질 암석의 얇고 연약한 껍질이 표면에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충돌로 부서지거나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마금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불같은 탄생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롭고 더 어둡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막 식기 시작했을 때 지표면의 첫 지각이 조심스럽게 굳어지기 시작할 무렵 태양계는 마지막이자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바람이나 비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날아온 암석과 얼음의 폭풍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를 후기 대폭격기 Late Heavy Bombardment라고 부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 거대한 외행성들, 즉 목성과 토성이 궤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중력적 혼란은 외태양계의 소행성과 해성들을 안쪽으로 쏟아지게 만들었고 내행성들은 마치 우주 사격장처럼 변했습니다. 1억 5천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는 끊임없는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충돌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소행성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무시무시한 빈도로 행성을 강타했습니다. 각 충돌은 수백만 번의 화산 폭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연약한 초기 지각에 대륙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지표면은 곰보 자국으로 뒤덮인 지옥으로 변했고 끊임없이 겹쳐지는 흉터들로 뒤덮인 캔버스가 되어 이 천상의 폭격에 의해 끊임없이 재형성되었습니다. 막 형성되기 시작한 지각은 즉시 부서지고 녹아 다시 형성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늘은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푸른빛이 아닌 흐릿하고 먼지 가득한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유성들의 배결로 인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평화를 주지 못했고 수평선 너머에서 끊임없이 번쩍이는 충돌 섬광만이 깨진 풍경을 순간적으로 밝혀줄 뿐이었습니다. 지면은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깊고 울리는 진동으로 쉴 새 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폭발과 충격파, 그리고 행성의 얇은 지각이 갈라지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한 끊임없는 굉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안정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불가능한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적인 빛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들은 단지 황량한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외태양계에서 온 거대한 더러운 눈덩이인 해성들은 얼어붙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소행성들도 광물 구조 내에 물 분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각 엄청난 충돌과 함께 이 외계의 물은 증발하여 과열된 증기로 하늘로 분출되었습니다. 과거에 녹아내린 세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원시적이고 먼지 가득한 대기 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격은 순수한 파괴의 매개체였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재료를 전달하는 운송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폭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맹렬한 우주 낙진이었죠. 해성 충돌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얼음물이 순간적으로 증기화되었습니다. 이 증기는 충돌과 행성 내부의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다른 가스들과 함께 지구의 첫 번째 진정한 대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유독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두껍고 무거운 담요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에게든 즉시 치명적일 유독하고 숨막히는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밀도 높고 증기로 가득 찬 대기는 행성 내부에 녹아내린 열과 태양 광선을 가두어 강렬한 온실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폭격이 맹렬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표면 온도는 엄청나게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대기압은 엄청났는데 아마 오늘날보다 100배는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 지표면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행성 전체의 사우나에 쌓인 세계, 열과 증기로 인해 하늘과 지면의 경계가 흐려진 증기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대폭격이 잦아들면서 거대한 행성 살균 충돌의 빈도는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열의 주요 원천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지구는 좀 더 지속적으로 식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지표면 온도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대기압 아래에서 물에 끓는 점을 지나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 대기 속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변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온화한 소나기가 아니라 행성 규모의 성경적인 대홍수였습니다. 두꺼운 구름에서 뜨겁고 산성인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경험한 가장 큰 폭우였습니다. 여전히 끓는 점에 가까운 물이 뜨겁고 검은 현무암 지각에 떨어져 쉬쉬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고 화산암의 수로와 형극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비워지고 부서진 세계의 거대한 분지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 비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비는 분화구로 뒤덮인 풍경 위에 쏟아졌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가장 강력한 충돌로 남겨진 가장 큰 충돌 분지들은 이 홍수를 위한 자연적인 집수지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뜨거운 비가 쏟아졌고 이 거대한 함몰지는 서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얕고 증기 나는 분화구 바닥의 물이 해마다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맹렬한 폭우는 분지들이 넘쳐 서로 합쳐져 지구상의 최초의 원시적인 바다를 형성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푸르고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산성이며 행성 지각에서 녹아나온 철분 때문에 병든 듯한 올리브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두꺼운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대기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휘젓고 있었습니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달은 이 새로운 수역에 엄청난 조성력을 가했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조수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구를 휩쓸며 어린 해안선을 깎아내고 새로운 바다를 깊은 곳까지 휘저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거칠고 폭력적이며 이질적인 수중 세계였습니다. 물이 바다에 정착하면서 대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사라지면서 온실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기는 옅어졌고 행성은 더욱 식었습니다. 남아있는 하늘은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미량의 메탄과 암모니아로 지배되었습니다. 거의 자유산소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라 탄소 화합물의 안개에 걸러져 옅은 주황색이나 붉은 갈색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상한 하늘 아래 화관감과 같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화산섬인 최초의 대륙들이 녹색의 전 지구적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이제 물의 세계, 즉 광대하고 뜨거운 바다와 흩어져 있는 화산섬들의 행성이었습니다. 지표면은 마침내 안정되었습니다. 폭격은 멈췄고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원시적인 대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나 소행성의 빛 속에서 단련된 행성은 격렬한 인연기를 살아남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이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안정적인 행성체, 풍부한 액체물, 그리고 풍부한 탄소 화학 물질이 그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다음이자 아마도 가장 특별한 막, 즉 생명의 여명이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고 어린 지구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맹렬했던 폭격이 잦아들고 녹아내리던 행성은 식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노출된 표면은 열을 잃으면서 검은 지각을 형성합니다. 화산들이 폭발하며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다른 가스들을 뿜어냅니다. 이 가스 분출은 지구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표는 두껍고 희뿌연 하늘 아래 검은 암석의 파노라마를 이룹니다. 공기는 짙고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 더욱 짙어지고 행성 전체에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구는 끝없이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행성이 식으면서 대기는 전환점에 이릅니다.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며 미세한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첫 빗방울이 떨어지고 수천 년간 지속될 폭풍의 전조를 알립니다. 소나기는 홍수로 변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하며 바다가 쏟아져 내립니다. 수천 년 동안 비가 내립니다. 서서히 물이 승리하며 웅덩이와 호수를 이룹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 홈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은 움푹 들어간 곳에 모여 최초의 전 지구적 바다를 형성합니다. 지구는 이제 물의 행성이 됩니다. 얕은 바다가 거의 모든 표면을 덮고 화산섬들이 솟아 있습니다. 물은 녹아있는 철분으로 인해 탁한 녹색을 띱니다. 대기는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으로 구성되어 변모합니다. 여전히 독성이 강한 혼합물이며 자유산소가 부족합니다. 하늘은 희뿌연 주황색 또는 분홍빛 황갈색입니다. 열수 분출구는 과열된 광물질이 풍부한 물을 뿜어냅니다. 이 블랙스모커들은 화학 에너지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복잡한 유기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하데스 이연이 끝나고 아르케아 이연이 시작되면서 지구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원재료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려 합니다. 젊은 지구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와 깊은 화산 분출구 주변에서 화학 물질들의 조용한 춤이 시작됩니다. 바다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생명의 필수 원소들로 가득 찬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해류에 의해 휘저어지고 번개와 화산의 열로 에너지를 얻은 이 원소들은 더 복잡한 배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무기 분자들이 결합하여 최초의 유기 분자를 형성합니다. 아미노산과 뉴클로타이드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알파벳이라 할 수 있는 이 분자들은 바다 전체에 무작위적이고 풍부하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화학 진화의 느린 과정은 생물학의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려면 이 분자들이 농축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점토 광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유기 분자를 가두고 보호하여 더 긴 사슬로 연결되도록 촉진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장소는 열수 분출 시스템입니다.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과 차가운 해수가 만나 자연적인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보호되고 에너지가 풍부한 공간에서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RNA일 가능성이 높은 자기 복제 분자의 출현은 단순히 화학적인 것과 진정한 생물학적인 것을 분리하는 중추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기체가 아닌 분자 자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의 시작입니다. 다음의 위대한 혁신은 용기, 즉 단순한 막의 개발입니다.
자기 복제 RNA 분자가 이러한 지질 소포 안에 갇히게 된다면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 세포, 즉 살아있는 세포와 유사하기 시작한 최초의 원시 개체입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원시 세포로부터 최초의 진정한 생명체, 즉 최후 공통 조상 류시에이세스이 출현합니다. 그들은 단세포 유기체인 원핵 생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구는 이제 생물학적 존재가 됩니다. 행성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인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은 어둡고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들이 지구의 유일한 거주자였습니다. 행성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생명 이전에는 지구가 물리학과 화학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 즉 생물학이 도입되었습니다. 행성은 더 이상 불모의 바위가 아닙니다. 번성하는 생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의미의 변화입니다. 각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10억 년 동안 생명체는 심해의 화학 에너지에 의존하며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구 깊은 곳에 화학 에너지에 의해 움직였죠. 하지만 곧 혁명적인 혁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활용하는 혁신이었죠. 얕고 햇빛이 드는 바다로 이동한 일부 원시 박테리아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일련의 진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엽록소라는 새로운 종류의 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색소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자 에너지를 포착하여 신진대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의 탄생이었고, 이로 인해 세상은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최초의 광합성 유기체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남세균으로 알려진 단세포 박테리아였는데 흔히 청록조류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들은 햇빛, 물, 그리고 대기 중 풍부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당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생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이 새로운 유기체들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흐릿한 물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번성할 수 있었고, 전례 없는 규모로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얕은 연한 해역에 거대한 끈적끈적한 매트를 형성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우주에서도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남세균이 만든 이 층상 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화석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박테리아는 해저에 얇고 끈적한 매트를 형성했습니다. 퇴적물이 이 매트 위로 씻겨 내려와 달라붙으면 박테리아는 빛을 찾아 퇴적물 위로 자라 새로운 층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과정은 돔 모양의 층상 암석더미를 만들어냈고, 이는 오늘날까지 지질 기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 전체를 뒤덮은 생물학적 변화에 침묵하는 기념비이자 지구 최초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기의 건축적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기발한 광합성 과정에는 부산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었던 폐가스였죠. 소비된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당 산소 분자 하나가 방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상당량의 자유산소, 즉 온도가 환경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세균에게는 그저 배기가스일 뿐이었죠. 하지만 산소가 없는 세상에서 진화했던 지구상의 다른 대부분의 염기성 생명체에게는 부식성이 강한 유독성 오염물질이었습니다. 느리지만 거대한 환경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는 수억 년에 걸쳐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번성하는 남세균이 생산한 산소는 대기 중에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즉시 환경에 흡수되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형성의 유산인 용해된 철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산소가 물을 통해 기포로 올라오면서 이 철과 반응하여 녹슬게 했습니다. 철은 해수에서 침전되어 산화철 형태로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는데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해저에 거대한 퇴적물을 형성한 행성 규모의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대규모 녹슨 현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질학적 시간 동안
페름기 대멸종 이후 판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생존자들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생명은 다양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강인한 혈통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시조룡으로 그 후손들이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하고 장엄한 시대의 막을 열면서 말이죠. 트라이아스기가 밝아왔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후는 덥고 건조했습니다. 생명은 다시 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식물과 침엽수가 새로운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 최초의 공룡들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랍토르 같은 생물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적인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고든 자세와 높은 신진대사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이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초기 개척자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가 진행되면서 판게아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찢어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륙들을 형성했습니다. 공룡들은 이 기회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비범한 동물 집단에 의한 전 세계적인 지배였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세상은 무성한 정글과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양치식물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새로운 종류의 거인, 즉 초식 공룡에게 끝없는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중생대, 즉 공룡시대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년 이상 그들은 우리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쥐라기 시대는 거인들이 살았던 세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기의 공룡들은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졌습니다. 용광류는 이 거대한 세계의 undisputed 왕이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생물들과 디플로도쿠스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평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긴 목은 침엽수림의 높은 캐노피를 뜯어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풍경을 깊이 있게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경의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들의 세계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초식 동물이 있는 곳에는 육식 동물도 있어야 합니다. 알로사우루스는 그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무리 사냥을 통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용광류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성기였습니다. 온갖 모양과 크기의 공룡들이 땅을 활보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생동감 있고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물기 힘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오리 주둥이 하드로사우루스 무리가 해안 평원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장대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기 중으로 가스와 젤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를 변화시켰습니다. 공룡 세계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에서는 한 여행자가 마지막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6마일 너비의 파멸의 전령이었습니다. 거인들의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막이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고요하고 찬란한 섬광. 그 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소행성은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지구 지각에 거대한 분화구가 생겨났습니다. 행성 전체에 지진파가 퍼져나가 화산 폭발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두꺼운 그을음과 먼지 구름이 태양을 가려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광합성이 중단되고 먹이 사슬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공룡의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먹이 사슬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오직 작고 영리한 생물들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행성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미천한 조상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천천히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땅을 가장 먼저 되찾은 것은 고사리였습니다. 작고 야행성 포유류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포유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공룡 시대를 끝낸 대격변은 거의 비할 데 없는 파괴의 사건이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우리의 출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지구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를 견뎌냈고 이제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충류 시대가 끝나고 지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얼음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지구의 기후는 극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빙하기였습니다. 거대한 대륙 빙하가 형성되어 대륙을 깎아내렸습니다. 세상은 추위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지형은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죠. 그 원인은 우주와 지구의 복잡한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지구는 빙하가 전진하고 후퇴하는 장기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생명체는 적응하거나 사라져야 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은 새로운 전략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두꺼운 털과 혹독한 추위에 맞는 행동 방식을 진화시켰습니다. 포유류는 인내를 요구하는 세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태적 틈새를 채우며 다양하게 분화했습니다. 작은 따쥐부터 거대한 마스토돈까지 이 시대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 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매머드의 우렁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동물 중 하나는 플라이스토세의 거대 동물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빙하기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였습니다. 이 거인들은 얼어붙은 평원의 undisputed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적응력과 복잡한 사회적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큰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포유류의 시대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숲이 개방된 사바나로 바뀌면서 일부 영장류는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광활한 평원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직립보행은 첫 번째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이동의 제약에서 벗어난 손은 비할 데 없는 정교함을 가진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돌을 깎아내는 것은 기술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은 우리 뇌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독창성으로 싸우는 진화적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 즉 커져가는 인식과 협력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불과 도구를 갖춘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종과도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기심과 필요에 이끌려 우리는 서서히 지구의 곳곳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호미닌 종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공존했으며 이종 교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여 외딴 섬들에 정착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종이 되었습니다. 인류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렵 생활에서 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구적인 정착지와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문화가 나타나면서 더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의 평등한 삶은 문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맞춰 지구를 재편했습니다. 농업은 인구 폭발을 촉진했습니다. 도시, 제국, 그리고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엄청난 에너지의 흐름을 unleash 했습니다. 이는 부와 발전을 가져왔고 또 다른 인구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오염과
환경 파괴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방향을 바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을 이해하고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인류세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우주 먼지 구름에서 시작해 뜨거운 불덩어리 행성이 되었고, 하나의 거대한 바다에 잠긴 세상에서 생명으로 숨쉬는 행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45억 년에 걸친 지구의 장대한 서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태초의 바다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고, 거대한 생명체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으며, 얼음이 쉼없이 대지를 깎아내는 힘을 보았고, 마침내 별들의 이름을 짓고 자신의 존재를 묻는 종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이 행성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격변과 숨막히는 아름다움, 파괴적인 대재앙과 놀라운 회복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구는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정적인 무대가 아닙니다. 지구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자 바위, 물, 공기, 그리고 생명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춤이며,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대왕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을 형성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주연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지혜 혹은 어리석음이 이 행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창조할 수 있는 힘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처음으로 이 행성의 자녀 중 한 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을 되돌아볼 때 최초의 세포에서부터 우리가 건설한 전 세계적인 문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질학적 시간 앞에서 우리의 놀라운 미미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현재 수호자로서 우리의 지대한 중요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초신성과 모든 소행성 충돌, 모든 멸종, 그리고 모든 진화적 돌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역사를 우리의 DNA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곧 지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경이로움의 유산이며 막중한 책임감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의 미래는, 광대한 우주 속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부분이며 펜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지구의 장대한 이야기의 다음 줄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